자, 오케이. 2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는 급수 판정법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시그마 NP 승분의 1. 자, P 판정법이에요. P 판정법. 자, NP 승분의 1 꼴에서는 이 P 값이 여기 있는 P 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P 값이 1보다 크면 수렴. 수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발산이라고 하는 건 값이 무한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NP 승분의 1 꼴은 P 값이 1보다 크면 수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시그마가 의미하는 거, 이 시그마는 인테그랄하고 똑같아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시그마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똑같다. 그럼 얘는 어떤 표현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NP 승분의 1 dn 이상적분 시간에 배웠던 형태로 바뀌어지죠. 이상적분 시간에 인테그랄 구간, 이 구간이 1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P 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었죠. 그래서 P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판정법. 그 다음 판정법은 NP승 lnm분의 1. 자, 여기서 키포인트 NP승 lnm꼴의 경우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시그마의 의미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똑같아요. 판정법을 하나씩 들어가면 시그마 n분의 1 얘는 P값이 1이므로 발산이에요.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인데 P값이 1이므로 발산.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이냐? 시그마를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분의 1을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n분의 1 dn. 그럼 결국 n분의 1을 적분하면 이 n분의 1을 적분하면 ln이 되죠. n분의 1을 적분하면 ln이 돼. 그 ln은 무한대 대입하면 발산이 나오지. 그래서 키포인트가 n분의 1을 적분하면 ln 구간 처리하면 발산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n이 1이므로 발산. 얘는 발산. 참고적으로 발산은 값이 굉장히 큰 값이고 무제한이고 수렴은 어떤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n 2번 n ln n분의 1
얘는 키포인트가 np승 ln n꼴이죠. 여기 있는 p값이 1보다 커야 수렴인데 p값이 1이므로 발산. 세 번째 보면 n제곱분의 1 시그마 n제곱분의 1은 p 판정법이죠. p값이 1보다 크니까 수렴, p값이 1보다 크니까 수렴. 네 번째 n제곱 ln n분의 1. 자, 이 케이스는 p값이 1보다 크니까 수렴, n제곱 ln n꼴은 n제곱 ln n분의 1은 p값이 1보다 크니까 수렴. 자, 넘기시고 자, 3쪽 보면 자, 3쪽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3쪽은 함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 함수 형태가 n, 여기가 p승 거야. n 여기 1승, 2승, 3승, 4승 다 와도 돼요. n분의 ln n꼴. 첫 번째 거부터 설명. 자, 이런 형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시그마의 개념이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죠. 이상적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일 때는 함수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분모가 n, 여기 p승 ln n꼴에서는 키포인트가 이 ln n 대신에 n 2분의 1승보다 작다를 대입해주면 돼요. ln n 대신에 n 2분의 1승보다 작다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어떤 형태에서? n, p승, ln n 이 형태에서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1번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ln n 대신에 n 2분의 1승, n 2분의 1승을 대입하면 n 2분의 1승보다 작다. 이를 대입하면 p 판정법에 따라 발산. 이 케이스는 발산 나와요. 발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승이죠. 똑같아요. 방법은 n 2분의 1승 대입하면 얘랑 만나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np승 ln n꼴에서는 ln n 대신에 n 2분의 1승을 대입해서 풀게 돼요. 그럼 분모가 2승. 얘하고 만나면 p값이 1보다 크므로 수렴. 그 얘가 3차면 마찬가지로
n 2분의 1승 대입해서 풀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그래서 거의 예제까지 다 설명을 했고, 자, 넘기세요. 앞쪽. 자, 4쪽 내용 설명하기 전에 극한 간단한 기초 설명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가는 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쪽이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1에 가는 0이 나와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0이 나와요. 그 이유가 이 자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1 0이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할 건데, 이 써주는 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자,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시그마 앞에 리미트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 나오죠. 그러면 키포인트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전체 극한이 0이죠. 왜 0이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러면 전체 극한도 0이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속에 있는 거의 극한도 0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대입하면 속극한도 0이에요. 전체 극한과 속극한이 같으면 여기 있는 n분의 1을 빼서 판정한다. n분의 1로 판정해야 돼. 그러면 얘는 P값이 1이잖아. P 판정법에 따라 발산 나오는 거야. 이 케이스 발산. 포인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극한과 속극한이 같을 때만 빼서 판정한다. 얘는 발산. 그 다음 두 번째, 이 케이스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이 0이죠. 이 전체 극한은 0. 여기 있는 속극한도 0. 전체 극한과 속극한이 같을 때는 빼서 판정한다. n제곱분의 1로 판정한다. n제곱분의 1로 판정하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두 개만 더 보여줄게요.
탄젠트 n분의 1 탄젠트 n제곱분의 1 자, 얘도 한번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돼. 전체 극한은 0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전체 극한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극한도 0이다. 그럼 뭘로 판정하냐? n분의 1을 쏙 빼서 판정해. 이 n분의 1은 p 판정법에 따라 p 값이 1이므로 발산. 두 번째 케이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전체 극한은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극한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극한도 0. 이런 경우는 n제곱분의 1을 빼서 판정해요. n제곱분의 1을 빼서 판정. n제곱분의 1 빼서 판정.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이 정도 비교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 있는 예제를 이제 같이 한번 파악해 보자고. 자, 먼저 1번 형태를 보면 1번 형태는 시그마 사인 n분의 1이죠. 자, 이 형태 판정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전체 극한 0. 속에 있는 함수의 극한도 0. 전체 극한과 속극한이 같은 경우 n분의 1을 빼서 판정한다. p 판정법에 따라 발산. 1번 발산. 1번, 2번은 묶어놔요. 똑같은 풀이법. 1번, 2번 묶어놓고 그 다음에 3번. 3번 보면은 탄젠트 n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 케이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죠. 전체 극한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극한도 0. 속극한도 0. 전체 극한과 속극한이 같을 땐 n제곱분의 1을 빼서 판정한다.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p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시그마 ln 1 플러스 a의 꼴. 자, ln 1 플러스 a의 꼴은 얘로 판정하는 거예요. an 자리로 판정하는데요. ln 1 플러스 an 꼴은 이 an을 가지고 와서 이 an으로 판정하는 데 이 자리를 판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는 sin n분의 1. sin n분의 1.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극한도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극한도 0. 전체와 속이 같으면 n분의 1로 판정하는 거예요. 발산. 자, 두 번째 거. 탄젠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치고 제곱이라고 하는데요. 괄호치고 제곱. 탄젠트 n분의 파이 제곱. 탄젠트 n분의 파이 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극한 0.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극한도 0. 그럼 n분의 파이를 빼서 판정할 수 있어요. n분의 파이를 빼면 파이 제곱, n제곱.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면 ln 1 플러스 n분의 1이죠. (1 플러스 a의 꼴) ln 1 플러스 a의 꼴은 ln 1 플러스 a의 꼴은 이 자리로 판정하는 거예요. an 자리로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ln 1 플러스 n분의 1이 되어 있죠. n분의 1. ln 1 플러스 n분의 1은 발산. 이 자리로 판정. 발산. 자, 그 다음 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을 유의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0 나오죠. 무한대분의 1, 0. 그럼 얘는 뭐로 판정해야 되나? 얘로 판정해야 돼요. 그 p값이 1이잖아. 발산. p값이 1보다 커야 수렴인데 p값이 1이니까 발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자리가 0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적분 판정법 체크.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분의 1이 있어요. 자, 적분 판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시그마의 의미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똑같아요. 이 시그마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 여기 있는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함수를 그대로 쓰고 n분의 1 dn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dn 이 형태로 적분하면 돼요. 이 형태로 적분하면 ln n이 되죠. ln 그 다음에 구간 처리하면은 발산 나오는 거예요. 적분 판정법 쓸 때는 시그마를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꾸고 이 자리에 함수 있죠.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 써. n분의 1 함수 쓰고 dn. 자, 넘기고. n승 판정법인데 n승 판정법을 하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이해 정의를 몇 개만 설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걸 한번 봐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쪽이 0 되죠. 1 무한대꼴 성립. 첫 번째가 1 무한대꼴 성립. 두 번째는 앞에 1 고정. 앞에 1 고정. 1 고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를 포함해서 플러스 n분의 1하고 부호를 포함해서 플러스 n분의 1하고 플러스 n분의 1하고 n하고 역수관계.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이 극한은 풀지 않아도 2가 돼요. 자,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첫 번째 조건은 1 무한대꼴 앞에 1 고정 부호 포함해서 여기 부호를 포함해서 플러스 n분의 1하고 n하고 역수관계 총 이 세 가지가 성립하면 이 극한은 풀지 않아도 2가 된다. 이거 활용법을 2개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분의 1 n승 어떻게 푸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대입하면 1 무한대꼴이 성립되죠. 두 번째는 앞에 1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빼기 n분의 1하고 n하고 역수가 아니죠. 빼기 n분의 1하고 n하고 역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까지만 써요. 리프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분의 1까지만 써요. 1 빼기 n분의 1. 그 다음에 부호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부호를 포함해서 역수관계를 쓰는 거예요. 부호 포함해서 역수관계를 써.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한다고. 1 빼기 무한대꼴도 돼. 1 고정. 역수관계 맞죠? 그럼 이 극한은 풀지 않아도 뭐다? 2가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승 구하는 거죠. n승. 그럼 얘가 바뀌는 거예요. 빼기 1승으로. 이해정의 영상도 내가 올려줬기 때문에 이해정의 곱치는 거는 집에서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n승 판정법으로 본격적으로 갈 건데, 자, 이 n승 판정법이 뭐냐? 괄호 n승, 괄호 n승. 괄호 n승 형태로 돼 있고 여기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an. 그럼 우리가 극한을 취할 때 이 안에만 취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다 극한을 취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an의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자, 1번은 말로 설명.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an은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보면 돼요. 그러면 가로 안에 극한값이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 안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번 수렴. 2번 n이 무한대로 가면 n승 안에 괄호 안에가 지금 2분의 3이죠.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 3번 n승으로 묶어주면 안의 극한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 나머지 4번, 5번은 집에서 꼭 해봐요. 그래서 n승 판정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an의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다. 중간중간 이해정의가 쓰이기 때문에 이해정의 영상은 지난번 업로드한 거 꼭 확인. 넘기시고 7초.
7쪽이 발산정리, 7쪽은 발산정리인데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1번, 2번 정도만 알면 돼. 자, 다시 한번 설명. 발산정리. 자, 위에다가 적어놔요. 발산정리는 발산만 판정할 수 있다. 발산정리는 발산만 판정할 수 있다. 발산정리는 발산만 판정할 수 있다.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100% 발산, 100% 발산, 발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100% 발산.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 숫자 2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시그마 2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계속 무한정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자리의 극한값은 0이 아니잖아. 2잖아. 100% 발산. 두 번 예를 더 들어주면 3이라고 쳐봐요. 이 AN 자리가 3이야.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더하는 거죠. 시그마는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N 자리에 3이 오면 3을 무제한 더하는 거야. 그럼 이 자리의 극한값은 3이잖아. 0이 아니잖아. 이 자리의 극한값은 3이잖아. 0이 아니잖아. 100% 발산. 뭐 예를 들어서 6이야. AN 자리가 6이야.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하면 무제한 커지죠. 발산. 근데 이 자리의 극한값은 0이 아니지. 6이지. 0이 아니지. 100% 발산. 그 다음에 시그마 AN 이렇게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0이면 AN의 극한값이 0이면 이 극한값이 0이면 수렴 또는 발산이야. 수렴 또는 발산. 자, 쉽게 예를 들어서 n제곱분의 1이면 시그마 n제곱분의 1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0이죠. 근데 P급수 판정에 따라 P값이 1보다 크므로 수렴. n분의 1의 경우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 0이죠. 근데 P 판정법에 따라 발산.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그마 AN이 주어졌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 또는 발산이다. n제곱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죠. P 판정에 따라 수렴.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이 0이죠. P 판정법에 따라 발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이 다라고 표현해. 그럼 틀린 거야.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 또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OX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이 다라고 표현해. 틀린 거야. 수렴이 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수렴 또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 수렴 또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이 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수렴 또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 수렴 또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